자, 그다음에 이제 9페이지입니다. 자, 3절 현지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 내용인데 뭐 위에 있는 뭐 몇 줄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요. 이제 1번에 조사의 구분을 보시면요. 이제 조사는 어떤 조사가 있냐? 우리가 하는 게 조사니까 조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 1번 조사의 구분에서 세 줄 밑에서부터 이제 본조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본조사. 우리가 하는 게 이 본조사예요. 그래서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고 신고된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본 건지 그 평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를 본래의 조사다, 본조사다, 손해평가사들이 하는 게 주로 본조사인 겁니다. 본조사, 재조사, 검조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조사가 바로 본래 조사, 본조사다라는 거고요. 자, 재조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 번 더 조사를 하는 걸 재조사다라고 하는데요. 자, 두 번 그 보면 즉 부분 보면 즉 계약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입니다.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나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재보험사업자가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다시 손해평가를 하게 하는 것, 이걸 우리는 재조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사과밭에 갔습니다. 사과밭에 가서 이제 태풍이 불어가지고 사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몇 개가 떨어졌는지 낙과 과일이 떨어져가지고 어느 정도 피해를 본 건지 낙과 피해 조사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낙과 피해 조사를 하면서 이 손해평가 A라고 하는 손해평가반이 와가지고 과일이요 보니까 총 2,000개 떨어졌습니다. 2,000개. 그 2,000개 떨어진 것 중에서 50%가 팔지도 못하는 피해를 입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서 이 내용을 계약자에게 설명을 해줘요. 조사해 보니까요, 토탈 2,000개 떨어졌는데 2,000개 중에서 반은 못 쓰는 겁니다. 반은 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율은 50%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0개 값에 해당되는 보험금이 지급될 겁니다. 이렇게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자 생각할 때 더 떨어진 것 같은데 2,000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간 다음에 자기가 다 가서 다 조사해봐요. 떨어진 걸, 구석구석에 떨어진 걸 다 세봅니다. 세보니까 훨씬 많아요. 2,000개가 아니라. 그러면 계약자는요, 사진을 이걸 찍어가지고 NA 선보에다가 재조사해달라, 다시 조사해달라고 재조사를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면 재보험사업자가 A 말고 다른 손해평가반을 내보내서 다시 조사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재조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정조사는 아까 얘기 많이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재조사는 그러니까 계약자가 신청해서 하는 거고, 검정조사는 계약자가 아니라 NH 손보나 정보에서 재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평가사들이 딴짓 안 하고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때 하는 게 바로 검정조사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감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사가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품목별 현조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손해평가는 같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보장 내용, 상품 내용에 따라서 작물의 생육 전체 기간의 각 단계별로 조사해야 하는 것이 있기도 하고요. 또는요, 손해가 발생했을 때만 조사하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작물 유형별로 또한 보험에 가입할 때 그 보장 대상 범위에 따라 가지고 조사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건 우리가 공부하면 저절로 알려요. 저절로. 이 내용은 별거 없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10페이지를 보면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하는 현지 조사의 종류를 싹 다 정리해 둔 겁니다. 이제 보면 뭐 구분, 상품, 그다음에 해당 품목, 그다음에 조사 어떤 조사가 있는지 그 조사들을 쭉 정리해 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들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본문 내용을 공부하면 저절로 다 알게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1페이지로 와서 다음으로 이제 보면, 자, 2장입니다. 2장. 농작물 재보험 손해평가의 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본 단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절에 이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 읽어보시면 이제 다 이해될 거예요.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농재,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했던 지역농협에 사고 접수를 하면 영업점 지역농협은 재보험사업자에게 사고 접수 사실을 알리면 NH 선보인 재보험사업자는 조사기관을 배정합니다. 조사기관은 아까 했죠. 사정법인 손해평가사협회, 농재협 이런 데다가 이를 배정을 해요. 그러면 조사기관인 농재협이나 손해평가협회나 사정법인은 자기한테 소속된 조사자를 빠르게 배정을 하고요. 이 평가반이 만들어져 가지고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이 되어 가지고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해평가반은 영업점 지역농협에 우리가 평가를 나가게 되면 지역농협에 들러가지고 계약 원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계약 및 기본사항을 또 서류를 검토한다. 즉 계약 원장을 받아서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계약되었는지 읽어보고 현지조사서 받아가지고 피해 현장에 가가지고요 보상제 여부를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조사를 선택을 해서 조사한 다음에 조사 결과를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주고 사인을 받습니다. 서명 확인을 받아가지고 전산 모바일로 입력해서 보내든지 NH선보에다가 아니면 대리점에다가 지역농협에 다시 들러서 현지조사를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손해평가가 이루어진다. 손해평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본 거고요. 이제 13페이지 가시면 자, 이제 2절 과수작물의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실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막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 대상이요. 자, 농작물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축이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은 다시 분류를 하게 되면요. 과일, 과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논작물이 있게 되고요. 이 밭작물이 있습니다. 물론 또 이제 세분화시키면 또 나눠지는데 어쨌든 크게 나누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과수는 다시 나눠가지고 보험 전 기간 동안에 종합위험을 보장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고 보험 전기 아니라 적과를 하기 전에만 종합위험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수확을 하기 전까지만 종합위험을 보장을 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는 크게 과수의 보험 전기간 동안에 종합위험을 보장해 줄 수도 있고요. 적골을 하기 전에만 종합위험 또는 수확 전까지만 종합위험을 보장해 주는 이런 식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과수들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의 과수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어디가 어려우냐면, 자, 과수, 논작물, 밭작물 있으면요. 이 논작물, 밭작물은 쉽습니다. 어디가 어려우냐? 과수가 어렵습니다. 과일이. 논작물, 밭작물은 공부해 보시면 쉽습니다. 어려운 건 과수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수도요.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적과전 종합위험입니다. 이제 지금 나올 13페이지 내용인데요.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의 과수인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 네 가지가 손해평가사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가장 어려운 겁니다. 이게 하이라이터예요.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15점짜리가 나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10번 시험 봐가지고 10번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당연히 작년에도 나왔고 당연히 나옵니다. 나와요. 가축도 이제 15점짜리가 보통 나오는데 올해는 5점짜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가장 어렵기 때문에요. 얘는 참 15점이 아니라 보통 15점인데 올해 보통은 여기서 15점, 가축 15점은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논작물 15점, 벼 15점. 이 세 개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가축 15점이 안 되고 작년에는 가축이 5점으로 내려앉으면서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15점이 나오는데 올해는 해가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올해는요 여기서 15점짜리가 2개가 나왔어요.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그래서 좀 놀랄 노자인데 여기에서만 30점인 거예요. 15점짜리가 2개가 나왔으니까 원래 이거는 이게 15점을 와야 되는데 이로 빼고 이런 이게 그만큼 어렵고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격 이후에 제일 먼저 이제 조사를 나가면 이걸 조사합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험에 나오고요. 우리가 벼조사도 무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도 손해평가사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얘도 시험에 많이 무조건 나오고 가축 중에서는요 소 우리가 소는 평가를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직접 뭐 소 입을 벌려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의사가 나갑니다. 수의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소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조사를 나가면 수의사들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걸 보고 사진 찍는 거예요. 사진 찍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수의사가 오면 우리가 사인을 줍니다. 이제 조사 부검한다고 하면 소가 죽으면 부검한다고 하면 이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수의사가 이제 소 부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진만 몇 장 찍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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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하여튼 적과전 종합위험은 원래 15점짜리 하나인데 이번에는 15점짜리 2개가 나와가지고 여기 걸 일로 빼서 여기 2개를 낸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지만 제일 어렵다 그런 겁니다. 시험 볼 때까지 애를 먹일 거예요. 얘는 시험 볼 때까지 우리의 걱정을 끌고 갈 게 얘예요. 나머지는 무슨 크게 걱정 안 되는데 얘는 하여튼 시험 보는 날까지 걱정될 겁니다. 얘는 이게 적과전 종합위험이에요. 그래서 원래 공부라고 하는 게 교재라고 하는 게 책이라고 하는 게 이 교재가 원래 이렇게 앞에는 좀 쉬운 거 나오다가 좀 책 중간쯤 가면 어려운 거 나오고 뭐 이렇게 되거나 저 앞에는 좀 쉽다가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인 거야.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할 내용이 나오자마자 바로 백두산이 나오는 거야. 바로 처음에 등산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처음 올라갈 산이 백두산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쉬워집니다.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시작과 동시에 등산 시작하자마자 어디부터 올라가느냐면 작은 산이 아니라 제일 높은 산부터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적과전 종합위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과전 종합위험은 하여튼 손해평가사 시험의 꽃이다. 하이라이트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자,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은요. 아까 적과가 뭔지 설명했습니다. 적과를 속가내기입니다. 속가내기 전에는 종합위험을 보장해 준다. 그러니까 속가내기 전까지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험금 다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적과전 종합이라는 말은 반대로 해석을 하면 적과가 된 이후에는 종합위험을 보장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적과를 하기 전까지만 종합위험입니다. 적과 후는 딱 정해가지고 딱 이것만 보장해준다. 이것만. 다른 피해는 보험 없어. 이것만 보장해줄 거야. 딱 1호까지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해주지 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과일 과수가
가장 보험에 많이 가입되어 있는 게 사과, 배, 단감, 떨방감. 얘네가 제일 보험에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고요. 보험금도 제일 많이 나가요, 얘가. 보험금도 제일 많이 나갑니다. 얘는 보험사고 터졌다면 뭐 기본적으로 1,000만 원 단위예요. 1,000만 원입니다. 보험료 한번 나갔다면 2,500만 원,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NA 손보 입장에서 보면 적자를 보는 것 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요거예요. 요겁니다. 그래서 안 할래 뭐 이런다는 거. 근데 그러면 좀 줄여가지고 좀 적자 좀 줄게 적과 전에만 종합위험 보장하고 7가지만 보장해줘 그 이후에 이렇게 해서 타협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얘네들이 제일 많이 농사도 많이 짓고 보험료도 많이 가입하고 보험금도 제일 많이 나갑니다. 내용도 제일 어렵고요. 그래서 적과 전 종합위험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죠. 적과하기 전까지는 종합위험을 보장해 줍니다. 그럼 종합위험이 뭘 말한다고요? 종합위험은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말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보장해 준다, 보험금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세분화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자, 사과배 당한 뜰봉감인데요. 얘네들은, 자, 과실에 대해서, 그러면, 이때가 이제, 뭐, 예를 들면 6월 20일이다. 예를 들어서, 적과를 이때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적과를 하기 전에는 종합위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다 줘요, 보험금을. 그럼 적과 후는 종합적으로 다 못 준다는 거예요, 보험금을. 그러면 적자가 너무 늘어난다는 거에서 딱 7개만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7개의 재해로 인한 피해. 그러니까 적과 전에는 이거 3개 다 보장해 주는데 적과 후는 조수에 멧돼지 내려가서 피해봤다? 보험금 못 줘. 불났다? 보험금 못 줘. 안 준다는 겁니다. 자연재해 다 못 해줘. 자연재해 중에서 7개만 해줘. 7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과 후는 보험금을 준다는 겁니다. 그 7개가 뭐냐 하면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 화재, 우박, 일소, 가을동상입니다. 요거 우리 1과목에서 했죠? 어제 했어요? 어제 이 용어 설명 안 들었어요? 어제 아직 안 들어갔나 보네요. 처음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때 수요일날이 2차 일과목을 했고요. 네. 금요일날은 객관식 시험 보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요일 날에 1차를 했을 거 아니에요? 2차 일과목. 1과목을 했어요? 금요일 날은요? 금요일날은 객관식 시험 보는. 금요일 1차를 했어요? 그럼 수요일 날에 이거 설명 안 했어요? 아직 안 나갔나 보네. 그 앞부분까지만 했나 보네. 그러니까 그 손해평가사 제도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요거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태풍이 뭐냐? 지진이 뭐냐? 진도 몇 이상이 되어야 보험회사가 지진으로 보느냐? 이런 게 나와요. 뭐 진도 5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호우는 비가 얼마나 와야 되느냐? 80mm 이상인데 몇 시간 안에 80mm가 되느냐? 이게 이런 것들을 1과목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일소는 폭염을 말하는 폭염. 몇 도 이상 돼야 되느냐? 며칠 이상 돼야 이 폭염이 몇 도 이상 며칠 동안 지속되어야 폭일소라고 하는 그런 걸로 봐주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1과목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적과 후에는 이렇게 7가 자연재해 중에서도 7개로 인해서 피해봤을 때만 보험금 주겠다는 거예요. 조수의 화재는 멧돼지 와서 피해봤어? 멧돼지 못 들어오게 철책을 치든지 하지 왜 그랬어? 그래서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피해봐도 보험금 주지만 그 후는 과일이 된 후부터는 요것만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여기 참 그렇구나. 여기 화재가 있죠. 화재는 여기 잘못되어 있어. 화재 있죠. 그래서 이 태풍, 지진, 집중호, 화재, 우박, 일소, 화재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 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종 특정 7종입니다. 특별히 정해가지고 7개만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그러면 적과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로 인한 피해를 다 보상해 줍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보상을 많이 받으니까 보험료가 많이 나가겠죠. 보험료가. 그래서 이 사과 과수원에서 아니 우리 과수원은 별로 재해도 없어 매년 재해도 없는데 그래서 보험금부터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는데 종합위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필요 없고 이 중에서 딱 5개만 골라가지고 5개만 보장받을게 보험료 좀 깎아줘. 보험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원칙은 적과 전에는 종합이고 적과 후는 7종제 보장인데 보험료를 좀 적게 내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적과 전에도 우리는 다 안 받고 딱 5개만 보장받을게 라고 해서 5종으로 한정해서 5종류의 재해로 한정해서 보장받겠다라고 이렇게 별도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걸 5종 한정 특약이라고 하는데 이 5종에는 태풍, 강풍은 태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우박 이 5가지만 보장받겠다 이렇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보험료가 적게 나가는 거예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하게 예외겠죠. 일종의 특별히 약속을 하게 되면 보험료 적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종합위험이고 후는 적과 후는 특정 실종 이게 원칙.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게 원칙이고 근데 종합 필요 없다. 우리는 보험금 피해별 없는데 평소에도 그래서 5개만 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농가에서 벼농사든 뭐 과수든 가장 피해가 심한 게 뭐냐면 비입니다. 비. 집중호우 피해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논작물이든 바작물이든 비 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비 오는 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 원칙은 적과 전 종합, 적과 후 7종. 그런데 보험료 줄이려고 5종, 적과 전에도 5종 한정. 그러면 적과 전 5종, 적과 후 7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결합이 되니까. 그래서 원칙은 적과 전 종합, 적과 후 7종인데, 적과 전 5종, 적과 후 7종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또 1과목에서 나올 거예요. 나는 보험료 좀 적게 내려고 가을 동상에 보장 안 받겠다. 보험료 좀 빼줘. 일소 보장 안 받겠다. 보험료 빼줘. 할 수 있습니다. 이 5개는 가입을 하되 이 2개는 뺄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줄이려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1과목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하는 거니까 가입할 때 종합이 아니라 우리 5종만 할게. 특정호도 일소 뺄게. 가을 동상에 뺄게. 가입할 때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 내용은 1과목에서 좀 자세히 다룹니다. 1과목 내용이고 2과목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이제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과, 배, 단감, 뜰봉감만 보험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사과 나무가 더 비싸잖아요. 나무. 태풍이 불어서 사과나무가 부러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나무도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나무는요 종합위험을 보장합니다. 나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얘는 특약이고 뭐 없습니다. 무조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인한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통 나무 한 그루당 보통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러면 보통 농사지면 한 1000그루 될 거예요. 나무가. 그럼 1000그루가 만약에 싹 다 죽었다. 한 그루당 10만 원이면 얼마죠? 네? 1000그루. 10만 원짜리 1000그루. 얼마야? 싹 죽으면. 산수가 10만 원 곱하기 1000 하면 1억인가요? 1억. 그럼 자기 부담금 좀 빼면 한 8천만 원씩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험금이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뭐 과수원 사고가 한 군데 나겠어요? 그 주변 과수원 다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보험금이 내일 선보에서 뭐 50억씩, 60억씩 뭐 이렇게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바로 보상하는 재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1과목에서 이제 자세히 내용을 공부합니다.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게 1과목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는 조사와 관련된 거니까 자 14페이지로 갑니다. 14페이지. 자, 나번 보시면 손해평가 현조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과수사종, 사과, 배, 단감, 뜰번감을 보통 용어를 과수사종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 4개 아니고 요 4개만, 요 4개를 과수사종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거니까 과수사종 현조사에서는 생육기간 시기별로 피해사실 확인조사, 적과 후 착과조사, 나가피해조사, 착가피해조사, 나이업률 조사, 고사나무 조사가 있다는 겁니다. 조사 종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나무가 죽었을 때 조사는 고사나무 조사까지. 그다음에 나이업률 조사는 잎이 그 나뭇잎이 떨어진 겁니다. 나이업률 조사는 감에 한해서 합니다. 감에는 단감하고 뜰문감이 있습니다. 참 요거 아까 품목하고 그 품종을 구분했는데요. 단감하고 뜰문감이 있는데 단감하고 뜰문감은 품종이 다른 게 아니라 품목이 다른 겁니다. 품목이 다른 거야. 그 단감 안에 따로 이게 품종이 따로 있는 거야. 뜰문감 안에. 우리가 이제 흔히 뜰문감은 이제 대봉이라고 해가지고 큰 거 이렇게 이렇게 따 먹잖아요. 근데 얘도 품종에 들어가는 거 대봉도 그 외에도 많죠. 그래서 어쨌든 단감 뜰봉감은 품종이 아니라 품목입니다. 단감 품목, 뜰봉감 품목. 그러니까 품목이 4종류인 거예요. 이 적과전종합은. 그래서 이런 조사, 나이업률 조사는 나이업률은 뭐냐면 이제 왜 단감 뜰봉감에 한해서 하냐면 요 남은 잎은요. 이게 잎이 사과나 배는 영향이 좀 덜한데 이 단감하고 뜰봉감은요, 요 잎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아요. 잎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단감 하나를 키우려면 이 단감이나 뜰봉감 잎이 강합성을 해가지고요, 영양분을 이 과실에다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단감 하나당 이 잎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한 12개 이상 하여튼 이상의 잎이 필요합니다. 그 단감 하나 키우려면. 뜰봉감은 한 16개, 18개 이상 잎이 필요합니다. 그 감을 키우려면. 잎이 떨어져 버리면 그 감이 크질 않아요. 그래서 잎이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나이업률 조사는 잎이 떨어지는 겁니다. 태풍이 불어서 잎이 떨어지면 이제 잎이 떨어졌으니까 나이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잎이 떨어지면 사과배는 별로 영향 안 받는데 단감 뜰봉감은 치명타를 받습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사과배 말고 단감 뜰봉감은 잎이 떨어져도 어차피 얘가 제대로 못 클 거니까 그 부분 피해 본 거니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잎이 떨어지면. 그래서 나이업률 조사는 거기 보면 단감 뜰봉감 품목에 한해서 보상하는 손해로 잎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있는 경우에 조사를 하게 되고요. 적과 전에 만약에 5종 한정 보장 특약 이하 5종 한정 특약입니다. 가입했을 때는 가입 시는 적과 전에 우박이 왔을 때 유가 타박률 조사를 진행한다. 그건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뒷부분은.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박스 내용으로서는 이제 조사 종류, 사과배, 단감, 뜰봉감에 어떤 조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나이업률 조사는 감에서만 있는 조사다라는 겁니다. 감에서만. 자, 그럼 피해 사실 확인 조사부터 이제 조사가 하나씩 나오는 건데요. 자, 요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좀 애매한데. 자, 요것만 가르쳐 보겠습니다. 자, 적과전 종합위험 사과배, 단감, 뜰봉감은 보통 이제 보험 계약을 언제 하냐면 이제 2월 달에 합니다. 2월 달에. 그럼 지역농협에서요, 그 대상 농지에다가, 그 농가에다가, 자, 보험 접수 받습니다. 보험 가입하세요. 이렇게 연락을 해줘요. 그럼 이제 보통 2월 달에 1년 단위 계약입니다. 2월 달에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자, 2월 달에
이 사과배, 단감, 떨방한 과수원이요.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 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 24시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때 어떻게 가입하냐면 우리 사과 과수원은 단감 과수원은 평년에 단감이 사과가 5만 개가 달리는 과수원이다. 평균적으로 평년에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보다 줄면 보험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과 과수원은 평년에 한 5만 개 정도 보험 사과 달리는 과수원이다. 그래서 5만 개를 가지고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2월 달이에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입한 날 24시부터 이제 보험이 효력을 발생하겠죠. 자, 2월에 가입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봄이 됩니다. 봄이 되면 이제 그 나무에서 꽃눈이 나는 거예요. 꽃눈이 나오다가 이렇게 이제 육화로 꽃이 피고 육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 꽃봉오리에서 이제 그 육화가 조그만 사과나 이런 것들이 달리려고 합니다. 이러려고 있는데 막 나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추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냉해가 발생했습니다. 추위가 와가지고요. 그 냉해가 오다 보니까 꽃눈이 얼어 죽어버려요. 꽃눈이 나오려고 하다가 얼어 죽어버립니다. 이게 나와야 얘가 육아로 바뀌고 과실로 바뀔 건데 얘가 얼어 죽어버려요. 얼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과 안 달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꽃눈이나 육아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분이 냉해 피해를 입으면 지역농협에 와가지고요. 이번 냉해 피해 입었습니다라고 사고를 접수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냉해 아까 얘기한 들어가면요. 자, 냉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이제 사고가 접수가 됩니다. 지역농협에 와서 접수를 시키면 그럼 모바일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일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요. 손해평가사들이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나오는데 이 시간이 꽤 많이 흘러가지고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는데요. 애매해가지고 얘기하기가. 자,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 거예요.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하여튼 아까 얘기한 대로 손해평가사 시험은 꾸준히 이렇게 하시면 특히 이제 강의 개강할 때부터 이렇게 하시면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지런히 꾸준히 하시면 무난하게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강의 빼먹거나 그러지 말고 꾸준히 성실하게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이걸 늦게 알아가지고 3월 달에 공부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5월 달에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너무 늦게 와가지고 막 시간이 부족하다 막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10월 달 강의 개강할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1년 공부해서 합격하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성실하게만 하시면 무난히 합격을 다 하실 거예요. 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